싸구려를 구매를 해놓고 나서 나는 원가 조금 절감을 했다. 내가 절감한 만큼 마진폭도 올라갔다. 제가 확신하건대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는 이것이 정말 엄청난 착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비전터입니다. 장기적으로 온라인 사업을 영위하시려면 언젠가는 나만의 브랜드와는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힘은 정말 엄청납니다. 다른 업체와의 차별성이 있다, 나만의 색깔이 있다, 이러한 식으로도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소비자에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다입니다. 나 이 브랜드 들어봤어. 이 브랜드 내가 사보니까 품질도 괜찮고 상품 가격도 나쁘지 않아. 이 브랜드에서 사는 건 정말 합리적이다 등등. 이러한 식의 인식이 잡히는 것.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인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업체들이 큰 돈을 쓰면서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브랜드가 되려면 일단 나의 아이템이 좋아야 합니다. 좋지 않은 아이템으로는 브랜드가 될 수 없고, 만약에 좋지 않은 아이템으로 브랜드를 만든다면 그 브랜드는 그 누구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브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로고 좀 넣고 로고 이미지 만들고 광고 좀 넣는다고 해서 이게 브랜드가 될 수 있을까요? 될 수는 있어요. 나만 아는 브랜드, 소비자들이 아는 브랜드는 될 수 없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앞서 말한 상품 페이지와 동일합니다. 판매자가 만드는 브랜드가 아닌 소비자가 구매를 해보고 나서 내가 여기 거 사봤는데 좋다, 여기 거는 가격도 합당해, 여기는 정말 참 좋은 브랜드야 라는 이제 입에서 입으로 통하는 바이럴이 일어나는 구매해본 소비자들이 만들어주는 브랜드, 그것이 바로 진짜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장기적으로 온라인을 할 계획이고 이 브랜드화를 염두에 두신다면 그 첫 발자국은 바로 내가 좋은 아이템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템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칭 방법은 사실 기존의 방법이랑 똑같아요. 잘 팔리는 상품이 뭐가 있다 등등등을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한 다음에 1688에서 그 아이템을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자, 그렇다면 변한 것은 무엇이느냐? 찾고 나서 포커스를 최저가, 가격이 아닌 상품의 포커스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저희 방법은 이러합니다. 여러 가지 가격대로 판매가 되는 아이템들 중에서 최저가만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모든 상품을 다 구매를 해봅니다. 다 구매를 해야만 해요. 왜냐? 온라인에서는 소비자가 비교를 통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 합리적인 선택을 받기 위해서 소싱하는 아이템들을 직접 비교를 하여 가장 이상적인 아이템의 퀄리티를 찾기 위함입니다. 최저가를 고수하다가 아니고. 자, 방법은 여기서 끝이에요. 여기서 좋은 업체 찾아가지고 거래하시면 됩니다. 너무 짧다고요? 괜찮습니다. 제 영상은 짧지 않습니다. 원래 방법은 나열하면 간단해요. 그 방법을 써야만 하는 이유와 배경이 길 뿐이지. 자,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가를 절감했다는 것과 싸구려 물건을 구매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착각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싼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 그리고 소싱 단가를 낮춰서 가지고 오는 것, 이는 분명하게 구분을 두어야 합니다. 먼저 소싱 원가를 절감했다라는 것은 내가 도매상한테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해가지고 그 도매상과 어느 정도 거래량이 쌓였을 때 내가 상대방에게 조금 흥정을 하여서 같은 퀄리티의 물건을 조금 낮은 단가로 제공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원가 절감입니다. 싸구려를 구매했다는 것은 아이템의 상품성을 포기한 이미테이션 혹은 모조품을 내 돈 주고 구매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기존의 1688에서 싼 물건을 구입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물건 소싱하는 물건 단가를 낮춰서 나의 마진폭을 최대치로 늘리기 위함입니다. 즉, 내가 벌어다 드리는 이 수입을 좀 더 높게 측정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초보셀러들이 많이 범하시는 이제 실수인데, 이러한 싸구려를 구매를 해놓고 나서 나는 원가 조금 절감을 했다, 싸게 물건을 구입을 해왔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가격 전쟁에도 들어갈 수 있고 나의 마진폭도 소폭이지만 올라갔다, 내가 절감한 만큼 마진폭도 올라갔다, 이런 식의 엄청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저희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는 이것이 정말 엄청난 착각을 했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자면 이는 소탐대실입니다. 내가 눈앞에 있는 이익을 탐하다가 아주 큰 것을 잃는다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싸구려 제품을 소싱을 하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를 잃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돈, 두 번째로는 온라인 쇼핑몰 장기화의 가능성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서 물건을 소싱을 할 때는 10%의 로스율은 감안해야 된다. 이 로스율이라는 것은 바로 하자 상품입니다. 물건의 5배송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시킨 건 블랙을 시켰는데 블루가 왔다 등등, 그리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품,
약 10%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물류값에 이제 관부값에 포함을 해서 중국 물건값 곱하기 230에서 한 250 정도 곱하면은 소싱 단가가 나온다라는 계산법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알고 계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정말로 많이 찾아보셨고 이러한 분들은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장기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입니다. 그러기에 많이 찾아보셨고요. 이 계산법은 정말 맞는 말입니다. 몇 년 전에는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이는 정말 시대에 너무 도태된 계산법입니다. 이걸 공부하신 여러분들과 예전에 이걸 알려주신 분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맞는 계산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만약 최근까지 이러한 방법이 맞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크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좋은 퀄리티의 상품일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지금도 유효해요. 다만 좋은 상품이 아닌 모든 상품의 일반화를 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시대가 변한 만큼 이 계산법도 변해야 됩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물건을 소싱하는 곳은 중국입니다. 즉 우리가 중국에서 소싱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돼요. 중국의 경기가 내수 경기가 안 좋아짐에 따라서 중국 쇼핑몰의 이 가격 경쟁이 정말 너무나 치열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조금만 찾아보시면 지금 현재 중국 경기가 얼마나 안 좋다, 중국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다 등등의 기사를 정말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이 안 좋은 경기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지금 중국 공장, 중국 셀러들은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알리바바와 타오바오의 노출을 위해서 퀄리티를 버리고 최저가만 노리는 업체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물건을 소싱을 받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중국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저의 지인, 지금 현재 타오바오와 중국 도매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중국인 지인 친구에게 이 현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가 너무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네요. 지금 중국에 상주하고 있는데 열심히 집값만 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는 무엇이느냐? 경쟁이 지금만큼 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로스율이 10%라고 생각을 해도 무관하였으나 지금은 10%가 아닌 기본 20%, 30%, 심지어는 100%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구려 물건을 구매했을 경우에는요. 이 로스율이라는 것은 이제 판단하기 나름이지만 제가 말하는 로스율의 기준은 좋은 제품,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상품과 비교를 하여서 기능적인 부분에서 약 2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이것은 하자 제품이다 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셔야 돼요. 싸구려 제품은 원가를 절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니지만 이러한 배경이 있는 지금 사실 싸구려 제품을 구매하는 가격과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가격이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원짜리 제품과 8원짜리 제품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습니다. 10원짜리 제품은 정상적인 제품이고 8원짜리는 하자가 있는 싸구려 상품입니다. 자, 이들을 100개씩 구매한다 치면은 8위안짜리는 800위안, 10위안짜리는 1000위안이 되겠죠. 자, 여기서 200위안의 차이가 납니다. 이 10위안에 구매한 아이템도 100%의 상품이 올 거란 보장은 없으니 10%의 로스율을 적용을 한다면 내가 구매한 것은 100개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90개기에 단가는 11.1위안이 됩니다. 자, 8위안의 경우에는 로스율을 20%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가 왔지만 로스율 20%를 빼고 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80개이기 때문에 로스율 20% 적용 시 단가는 객단가 10원이 됩니다. 만약에 로스율이 30%일 경우 11.4위안이 되고요. 결국 아이템 가격으로만 비교를 해도 좋은 퀄리티의 제품의 가격과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더라도 아주 근소한 차이일 뿐이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물류를 이용하죠. 즉 포워딩 값을 더하지 않았습니다. 100개를 내가 받았어도 내가 쓸 수 있는 게 70개면은 결국 이 30개는 쓰레기인 겁니다. 하지만 이 30개의 물류값은 우리는 내야만 하죠. 이 모든 부분을 계산하다 보면 정말 좋은 상품과 좋지 않은 상품의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중국 사이트 1688과 타오바오 상에서 가격이 저렴해 보인다라는 이점만 있지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돈을 주고 안 좋은 상품을 취급을 하나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전편에 소개했었던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시간이 지나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 상품은 상품성이 없다, 이 상품은 상품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인식이 잡히게 된다면 남은 70%마저도 역시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소비자의 비교 대상, 비교의 기준이 좋은 상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이고요. 즉 그렇다면은 이러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단 두 가지입니다. 열심히 치킨 게임을 하다가 나중에는 재고 처리하는 거. 이래서 첫 번째, 돈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사업을 장기화로 생각하여서 이제 브랜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아이템으로는 나의 아이템과 나의 스토어, 나의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킬 수 없습니다. 뭐 내가 이쁘게 브랜드 로고도 만들어보고 뭐 희한한 뭐 브랜드 명도 만들어보고 다 쓸데없어요. 다 쓸데없어요. 이거는 그냥 자기가 자기 만족을 하려고 이제 질소 포장을 하는 거지, 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는 절대 브랜드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내가 온라인을 장기화를 한다라는 이 목적 의식도 매우 모호해지고 정말 브랜드화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원가 절감이라는 것은 내가 도매업자로부터 물건을 많이 구매를 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었을 때 따로 얘기를 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절대로 싸구려 하자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품의 품질을 절감하는 행위는 자살행위예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1편 에피소드가 이제 4편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 정말 여기까지 시청해주시느라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화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적인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